우량주에서는 버릴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 엉망진창인 주식들 많잖아요. 맞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언제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주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신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 모시고 오랜만에 또 우리 상남자 황유연 팀장님 보시는 시장은 어떤지, 어떤 섹터 종목을 보게 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이야기 오늘 좀 할 텐데요.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 소부장 반도체가 가져야 되는데 2차 전지만 사실 가고요. 그렇죠? 조정받을 때는 또 같이 조정받으면서 반도체가 정말 좀 돌아서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좀 다음 주자로 봐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절에 언제 됐든지 간에 그 시절에 주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사실 저는 조금 작년에 과거 통계치가 작년부터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차전지가 주도주가 한번 사실 2021년, 22년까지 나타났었고, 그렇게 큰 주도주가 한번 나타나면 그렇죠. 그 시세를 쉬어가는 그 다음에 못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2차 전지 계속 갔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그 주도주를 이제 바꿀 만한 뭔가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나 이제 새로운 주자가 안 나타나니까 매력적이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밀어붙인 거 가는구나. 아닌가. 지금 사실 후행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 중간중간에 저도 중간에 끊어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매매하기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죠. 네. 어려운 구간인데 일단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면 전자 좋았잖아요. 흐름. 아니 전자 2020년, 21년 좋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 흐름입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주봉으로 보면 한 1년 내에서 1년 반 정도 상승하고 그 기간 동안 쉬어가고 주도력을 좀 잃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턴하면 다시 한번 또 실적 잡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인데 사실 2021년 1월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 사실 2년 가깝게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실적 올해 전망치가 최악으로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 전망치 보시면 근데 또 최근에 나오는 전망들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죠. 계속 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그렇게 엄청 또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6만 원 언저리에서 그냥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전망치가 16조 정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38조, 그 다음이 사실 68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전망치도 모르는데 사실 2025년의 실적을 신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사반기 정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거고 그러면 내년에도 잡힐 겁니다. 그러면 요 경로대로라고 하면 요 경로는 우리가 과거에 2016, 17, 18 때도 똑같이 경험했잖아. 19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2018년에 직전에 59조라는 최고점을 찍었고 근데 주가는 2018년 내내 내렸고 그리고 주가가 2019년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서 뚝 떨어졌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2019년도에는 오히려 올랐죠. 예, 여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는 올랐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18년도에는 주가가 좀 밀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대로라고 하면 사실 올해 이게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더 늘어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올해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면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내년에 턴한다라고 하면 작년의 주가 흐름은 올해 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그거와 반영해서 반도체 주식하고 소부장들은 올해는 결국은 다 개별 종목 이슈로 개별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가는 주식들은 최근에 PCB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AI 이슈가 엮인 거는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와 반해서 그냥 별 이슈 없이 그냥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이나 평범한 주식들은 그냥 재미없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올 한 해 반도체 주식들은 좀 올라가면 정리하고 너무 싸다고 매수하고 비싸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구간마다 좀 기술적으로나 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하는 정도 구간이지 바이앤홀드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1번으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보다 매력적이야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주식시장에 네. 지금 그걸 능가할 만한 재료가 사실 AI나 로봇이나 뭐 이제 이거 사실 실적으로 가기보다는 모멘텀이나 성장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쪽 빼면 사실 지금 그런 섹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반도체 지원법이라던가 특히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공장이 있어서 미국과 경쟁 부분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는 소재 장비 쪽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시장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한국은 실적 대비하면 주식은 뭐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 경기 민감 주식 살 때 보면 지금 최근에 화학 주식들이 사실 조금 뭐 최근에 좀 밀렸지만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닥에서는 좀 비쌀 때 사서 정말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배당 안 준다. 그다음에 안 좋은 뉴스들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사서 정말 실적 좋아지고 뭐 PR로 정말 쌉니다. 좀 더 갑니다. 목표가 상합니다. 뭐 그런 주식이 팽배했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거든요. 대표적으로 건설주, 화학주들. 근데 이제 한국도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전체 시장 파이로는 개별 종목단 말고 시장 코스피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수출 안 좋아진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고 경기 계속 뭐 불황 둔화에 대한 이야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쌀 때 사는 정도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버티는 정도의 시장이다. 지금은 추세가 없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지요. 올해. 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가 나기 전에도 그렇죠. 2차 전지가 사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를 고민을 네.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SBB 사태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헝클어졌는데 맞습니다. 진짜 헝클어졌다는 말이 딱 맞죠. 예,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다음에 주도주로서 거론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예요. 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에 주도주 정도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올해 뭐 하반기든 시장을 주도해서 가기는 반도체가 어렵다 이런 시각이세요? 어렵다. 요게 사실 네. 시장을 맞춰라 예사 대응해라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는 뭐 다음 섹터가 뭐가 올라갈지에 네. 대한 전망보다 저희가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이 조금 기존에 뭐 이 주식 뭐 반드시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그런다기보다 이미 그런 주식이나 섹터들은 시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예. 저는 속편하다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보여줄 때 윤곽을 드러낼 때 쫓아가면 네. 된다. 그리고 이미 뭐 최근에 오늘 그나마 중대형주 중에서 버텼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거 좀 버텼었고 그다음 최근에 흐름 좋은 것들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그다음에 삼성 전기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 중에서는 기아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냥 조금 긴 호흡으로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고 시장 좋을 때 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많이 내려가고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가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매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는 뭐 지키면 올라가겠지. 네, 그런 전략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뭐 조금 중소형 단으로 내려가면 역배열돼 있는 주식들이 하락장일 때 좀 더 세게 내려가는 경향들이 강하고 오히려 위에 있는 주식들은 어차피 뭐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 크래시를 맞으면 당연히 신고가 있는 종목들도 세게 받기는 합니다만 그냥 정상적인 시장 범위 내에서의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하락할 때 상승이나 하락을 반복할 때 보면 센 주식들이 계속 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반등이 나오면 위에 네. 역배열되어 있는 거 다 매물벽이잖아요. 그렇죠. 못 들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네.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부분의 대형주들은 대부분의 대형주들 다 머리 위에 저항들을 다 얹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시그널을 줘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는 영업이 43조, 네. 보통 뭐 잘 볼 때 50조, 60조 벌었고요. 그렇죠. 작년에 네. 43조, 올해 16조를 말씀하셨는데 예상. 16조를 예상인데 네. 그냥 단순 계산으로 4로 나누면 4조 원씩은 벌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지금 컨센이 맞습니다. 삼성이 1분기 나온 게 한 2조 원대인데요. 오늘 그 하반기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 이승우 센터장 나온 거 보니까 8천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밑으로도 지금 네. 이제 그 다른 쪽에서는 벌지만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많아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손실이 네. 나니까 그럼 물론 이제 뭐 1분기에 1조 벌고 2분기에 2조 벌고 뭐 3분기에 뭐 4분기에 10조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긴 하반기 하지만 좋아지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여서 주춤주춤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16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의 분기든 연간 컨센서스 하향이 네. 일단은 멈춰야 되거든요. 거기가 일단 멈춰야 되는데 그러게. 언제 멈출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뭔가 이제 좀 좋아지는 기미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실리콘밸리 사태, 실리콘 뭐 은행 사태로 인해서 좀 금리 경로가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네. 예상치가 바뀔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뭔가 눈에 확 띄는 개선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뭐 굳이 매력적이야. 더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라고 하면 비교 우위라고 본다고 하면 굳이 삼성전자에 지금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뭐 애플 얘기 나오면서 LG전자가 한 상한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죽을 고생했는데 요즘 LG전자 목표가를 그렇죠. 계속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전장 쪽에 네. 막 자고 나면 올려요. 이쪽에서 네. 올리면 이쪽에 따라 올리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목표가를 막 올릴 때는 이미 주가 올라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LG전자도 바닥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선회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바뀌는 네. 바뀔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걸 잡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어디 잡아야 돼요? 그거를 굳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LG 전자를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를 갔다 와 보겠죠 최소한. 그렇죠. 예. 또는 기존에 있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계속 쓰죠.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행해서 이건 사실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특히나 급등락하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식들이 좀 약간 얘를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급등락하는 주식들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AI와 관련된 주식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를 방문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방문해서 일정 잡고 뭐 어떤 한 주식이 한 바닥에서 50% 올라와서 애널리스트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겠지 하고 방문을 해서 리포트를 씁니다. 근데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뭐 회사를 통과하고 실제로 발간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 목표주가 딱 나오면 그렇죠. 더 시세를 받고 가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게 하필 또 애널리스트 고점이 고점일 케이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차라리 그냥 가격을 먼저 보는 게 내가 공부한 회사가 먼저 뭐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크게 공부할 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격이 먼저 보여주면 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주 신고가부터 보자라는 거였고 거기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 이게 40주 선이거든요. 네. 거기를 먼저 뚫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뭔가 시장에서는 상대적인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LG전자 흐름하고 LG전자 흐름하고 삼성전자 흐름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뛰어넘고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뛰어넘었으니까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최근은 깨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후퇴.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100% 샀다라고 하면 50%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왜냐하면 이 200주선이라는 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턴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위로 우상향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돌파로는 사실 매수에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선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물론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여기 돌파했으니까 한번 따라 붙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올라가면서 한번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던가 또는 한번 이게 너무 벌어졌으니까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하던가 뭐 그런 전략들을 짤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4주 신고가 가격을 보던가
아니면 장기 이평선을 보면서 전략을 짜는 그런 과정. 근데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겠죠. 이게 왜 올라갈까? 최근에 LG전자는 전장 부분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전기차와 관련된 미래차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이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더 우량주인 흐름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 버릴 주식은 없거든요. 네. 버릴 주식은 없기 때문에 멋있는 말이네요. 네, 버릴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쁜 게는 없다 이런 네. 프로그램 있잖아, 그죠? 네, 네. 세상에 버릴 주식은 저는 없다. 이제 정말 우량주에서는 버릴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막 엄청 엉망진창인 주식들 많잖아요. 맞아요. 대형주 예. 중에서도. 근데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언제 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 주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신에 한국 주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라고 보고 적당히 바닥에서 네, 사서 네.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로 시장 주도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황 의원 소결해 보니까 재미없다 정도네요. 네? 소결해 보니까 재미없다. 소결, 그러니까 네. 중간 정리해 네. 보면 반도체는 네. 저도 지금 관심은 없고 살만한 거 별로 없고 네. 그나마 삼성전기 정도는 뭐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쪽에서 네. 황 의원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